본 광고는 생명보험협회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보험시티입니다. 지난 영상을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셨는데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의 영상에서는 4세대 실손 전환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었는데요. 오늘은 쉬운 듯 까다로운 실손보험 청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2023년 5월 16일 지상파 뉴스에 앞으로는 직접 서류를 내지 않아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길이 열렸다고 하는데요. 언제부터 어떻게 간소화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계약자가 실손의료비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일일이 보험회사에 보낼 필요 없이 간편하게 청구하는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14년이 넘도록 법제하지 못한 보험업계의 수건사업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개정안이 국회 첫 관문을 통과했다고 합니다. 정말 반가운 소식이네요. 개정안은 소비자가 원할 경우 의료기관 및 요양기관이 실손 의료비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 등을 중개기관에 전송해야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중개기관은 문서를 제출받아 관리하고 이를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는 보험사에 전송하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국민 삶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통과됐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며 그동안 찾아보기 힘들었던 소액 청구권이 다수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상용화된 것은 아니고요. 의료 정보 범위 설정 및 정보 전달 경로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에는 여전히 물음표가 달려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히 문서를 제출받아 관리하는 중개기관 이슈가 아직 남아있다고 합니다. 현재 금융당국은 중개기관으로 보험 개발원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고 합니다. 아울러 준비기간은 병원 등 상급 의료기관은 1년, 의원 및 약국은 2년으로 정해졌고 전문가들은 개정안이 2023년 올해 중순쯤 통과된 후 오는 2025년 여름쯤 전국 병의원 및 약국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슈화되고 있는 실손보험은 어떤 보험일까요? 실손보험은 피보험자가 병원 치료 시에 부담한 의료비의 일정 금액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보완형으로 도입된 만큼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데요. 실손보험 가입자 수는 약 4천만 명으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약 5,100만 명과 비교해도 77%에서 80%의 높은 가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실손보험 청구가 생각보다 번거롭고 소액이 많아 미청구 경험을 한 보험 소비자가 많았다는 것인데요. 지난 2018년 실시된 보험 소비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실손의료보험을 청구했다는 응답자는 통원은 32.1%, 2번은 57.2%에 불과했습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통해 손쉽게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보편화되면 고객 여러분들의 청구를 위한 노력과 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당국도 청구 간소화를 통해 약 2천억에서 3천억 원의 소액건이 추가 신청되면서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실질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법 시행 준비를 위해서 시행일 발표 후 상급 의료기관 1년과 의원 2년의 준비기간을 뒀다며 2년 후면 보험 소비자들이 종이로 받는 서류를 보험사에서 보내지 않고 의료기관이 바로 보험사에 보내주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2년 뒤가 기대됩니다. 하지만 현재는 고객분들이 일일이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여야 하지만 보험금을 받는 시스템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상황별 꼭 필요한 실손보험금 청구 서류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손보험 청구를 준비하시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병원 진료비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 이유는 병원 종류에 따라 청구를 할 수 있는 진료비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동네 의원인 경우 1만원 이상, 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경우 15,000원 이상, 보통 대학병원으로 불리는 상급병원의 경우에는 2만원 이상의 진료비가 나왔을 때 실손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제비의 경우 8,000원 이상일 경우에 실손 청구가 가능하니 꼭 기억해 두세요. 실손보험 청구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보험금 청구서. 이 서류는 인적사항, 은행 계좌번호, 사고 경위 등을 기입하는 것으로서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셋째,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영수증은 병원이나 약국에서 지출한 의료비의 증빙 서류입니다. 그리고 약을 지으신 후 약제비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셋째, 진료비 세부 내역서. 진료비 세부 내역서에는 처방받고 치료받은 내용들이 상세하게 적힌 서류로 비급여 의료비 항목이 있거나 일정 이상의 청구 금액일 경우 필요한 서류입니다. 다섯째, 입원이나 통원을 하셨을 경우 입퇴원 확인서 또는 통원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 입퇴원 확인서에는 질병 코드가 기록되어 있어 진단서를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손 청구 시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실손 의료비 및 보험금 청구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네, 보험금 청구 기간은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입니다. 3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3년 이내에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으셨거나 누락한 게 있으신지도 꼭 한번 살펴보세요. 위에서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으실 때 진료 확인서나 진단서 등을 요청하기도 한다고 설명드렸는데요. 진료 확인서는 3,000원에서 만원, 진단서는 만원에서 2만원 정도의 발급 비용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우리 보험CT 구독자 여러분께 알려드릴 꿀팁이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돈이 드는 서류를 대신할 발급 비용이 들지 않는 무료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처방전인데요. 우리가 병원 원무과에서 처방전을 받고 이 처방전을 약국에 제출하면 그 처방전을 다시 제가 가져오나요? 아니죠. 보통은 약만 처방받아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약국 제출용 처방전이기 때문인데요. 대부분 약국 제출용으로 기본 한 장만 나오기 때문에 원무과에서 처방전을 받으실 때 환자 보관용 처방전도 한 장 같이 주세요 라고 해야 2장을 발급해 줍니다. 약국 제출용 한 장, 환자 보관용 한 장. 처방전의 정말 좋은 장점은 질병 분류 코드가 적힌 서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 분류 코드가 필요한 의사의 진단서를 대신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굳이 1, 2만 원씩 돈 내고 비싼 진단서 떼지 마시고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환자 보관용 처방전을 꼭 챙기세요. 또한 약국에서 처방받은 약도 실손 의료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으니 약국에서 약제비 영수증을 챙기시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꿀팁을 말씀드리면요. 처방전이 없을 경우에는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진단서는 가격이 만원에서 2만원 정도의 발급비용이 듭니다. 발급비용을 아끼고 싶으시다면 상대적으로 발급비용이 저렴한 초진 기록지나 입퇴원 확인서로 대체하시고 진단서는 보험금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 발급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까지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지던 실손보험금 청구 앞으로 쉽게 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래도 청구하기 귀찮거나 잘 모르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 오픈 채팅방에 보험CT 채널을 추가하시고 보험금 청구를 선택하여 문의 주시면 보험금 청구 서비스를 무료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실손보험금 청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편에는 요즘 기적의 항암 치료로 관심받고 있는 중입자 치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보험CT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협회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